중국이 날뛸수록 한국의 명성만 높아진다. 포병부인 한국 국방부의 놀라운 전력. 지난 4월 22일 인도 육군은 경전차 도입 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로 RFI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350대를 도입할 계획인 인도 육군의 경전차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서 접수는 6월 18일에 마감되는데요. 한국 방산기업 하나디펜스도 K-21 보병전투장갑차를 기반으로 한 K-21 배구 경전차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도 서 국방부 장관은 인도를 공식 방문해 K-21 경전차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전차는 전차의 한 종류로 주력 전차에 비해 가볍고 빠르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인도 육군이 경전차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문쟁이 있는데요. 핵무기를 보유한 양국은 극단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경 지역 내 총기 휴대를 금지해 그동안 몽둥이, 돌멩이 등 원시적인 무기를 들고 육박전을 벌여왔고, 이후 군단장급 회의에서 부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떤 국가입니까?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나라죠. 중국은 역시나 이를 어기고 국경 지역에 15식 전차를 배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다크 지역은 해발 4,000m가 넘고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내려가 탱크를 운용하기는 좋지 못한 환경입니다. 또한 산악지대는 지형이 엄준해 탱크의 기동이 크게 제한되죠. 게다가 산소 농도가 낮아 탱크 디젤 엔진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무겁고 둔한 중형 탱크 대신 보병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전차를 라다크 인근에 배치하였습니다. 15식 경전차는 중국 차세대 경전차로 산악지역 작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티벳, 라다크 등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무게가 가볍고 강력한 디젤 엔진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주포는 105mm로 38발의 전차 포탄을 탑재하였는데요. 30mm 유탄 발사기와 기관총을 장착했고 1,000마력의 디젤 엔진으로 최대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다고 중국 측은 밝혔습니다. 또한 주장에 따르면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적용해 주야간과 이동간 사격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으로 중국 수송기인 Y-20으로 수송하거나 강화가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대륙의 실수라고 부르며 15식 경전차는 진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은 대륙의 실수가 아닌 그냥 실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중국 무기사가 말해주듯 중국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지한 상태에서 발포하는 자주포의 명중률도 20%에 도달하지 못하는 중국 기갑 차량의 기술력이 이동 시 높은 명중률을 요하는 전차에서 늘어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개발한 최신의 2세대 주력 전차인 타입 96B 전차가 바이애슬론 경기에서 요철 구간 기동 중 보기륜이 떨어져 나가 경기 중 차량을 바꾸는 망신을 당했고, 이동 시 사격 평가에선 표적을 하나도 맞추지 못하는 망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항상 주장하는 스펙은 쩔죠. 그러나 스펙상으로 중국군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군대는 어벤져스뿐입니다. 실전에서 보여주는 중국식 뒤통수는 그동안 중국 무기 수입국들을 병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적은 방심이라는 말도 있듯 중국이 오랜 기간 개발에 몰두해 만든 고성능 경전차에 대한 경계를 풀 수는 없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이 국가 간 합의를 어기고 라다크 고원지대까지 고성능 경전차를 끌고 오자 인도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어느 국가보다도 산악지대에서의 경전차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는 1962년 인도는 국경 분쟁에 프랑스제 AMX-13 경전차를 투입해 중국군을 격파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전반대로 인도는 최근 노후 AMX-13을 후계 차량 없이 전량 퇴역시킨 반면 중국은 그때의 패배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경전차 개발에 나섰습니다. 결국 중국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려 최신형 경전차를 라다크 일대에 투입하였고, 인도는 현재 15식 경전차와 맞설 만한 무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도가 신형 경전차 긴급 조달 공고를 낸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인도가 얼마나 급했으면 현지에서 면허 신상 중인 하나디펜스 K9 자주포의 차체를 이용한 경전차 개발도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백문이 인도 완료된 K9 자주포를 라다크 고산지대까지 끌고 가 고고도 지대에서의 성능평가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K9 자주포 차체로 활용한 경전차가 무게나 크기가 고산지대 작전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신형 경전차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인도가 긴급 조달할 1순위 전차로 알려진 건 러시아제 ESEOM 스프루트 SD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수전차나 경전차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군에선 전차가 아닌 공수대전차 자주포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인도가 ESEOM을 1순위로 점찍은 이유는 공수와 화력 때문인데요. 승무원이 모든 탄약과 장비를 싣고 차량에 탑승한 채로 낙하산 투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작사 측 주장입니다. 제원대로라면 이 경전차를 통해 인도는 고원지대 어디라도 수송기로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전차가 생기는 셈입니다. 거기에 ESEOM은 특출난 화력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전투 중량이 18톤에 불과하지만 주포는 T-80이나 T-90 같은 40톤 주력 전차에 탑재되는 EA-46의 반동을 줄인 EH-로 125mm 활강포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현용 주력 전차와 동일한 포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격 통제 장치도
경전차에도 T90M과 동급의 최신 사양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EUM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도입된 수량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생산된 물건이지만 현재 생산수가 30대도 되지 않습니다.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운용 가치가 뒤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가적인 개량 및 생산시설 구비가 미흡하다는 것이겠죠. 심지어 이전차는 중국도 1990년대에 도입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물건이니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감이 잡힐 것입니다. 20여 년 전 중국이 사르다가 만 것을 지금 인도가 구입해 중국 최신식 전차를 상대하는 것은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ES-EUM 경전차는 낙하산으로 직접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빼면 장점이 거의 없습니다. 특출난 화력도 사실 장점으로 볼 수 없는데 너무 가벼운 차체로 인해 125mm 포에서 나오는 반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ES-EUM은 주폭 사격 전 차량을 정차하고 서스텐션을 최대로 내려 지면에 바짝 밀착시킨 뒤 사격하도록 권장되는데 수초 동안 고정된 상태로 적의 시야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경전차의 장점인 이동시 사격의 명중률은 극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인도가 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전차 후보인 인도네시아 터키 합작의 MMWT는 이제 막 개발되어 생산 중이라 인도가 필요한 수량을 조달하지 못할 것이며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합작 전차인 AS-COD는 40톤이 넘는 무게라 인도가 쓰려는 국경의 산악지대에선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M8 뷰포드나 일본의 16식 기동 전투차의 경우 성능은 인도군이 요구하는 것에 부합하나 M8의 경우 양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2025년까지 예정된 생산 물정을 전량 미군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고 또한 가격도 비쌉니다. 또 일본의 16식 기동 전투차의 경우 일본 무기답게 극악의 가성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무려 71억 원으로 32억 원인 K21의 2배가 넘습니다. 즉 현재의 구도상 서구권 차량들 중 인도의 단기간 내 대량 생산 요구와 가격 억제 요구를 만족할 만한 차량은 아무리 따지고 보아도 한국의 K21 전차밖에 없어 한국 하나디펜스가 인도군 경전차 도입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신형 경전차 모델에 대해 원격 조정 무장 스테이션, 대전차 대공 임무 동시 수행, 안티드론 전자전 교란, 주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 및 스마트 탄약 운용 능력, 다양한 전자장비 운용을 위한 보조 동력 장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21-105는 이런 성능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몇 안되는 경전차인데다 뛰어난 가성비 그리고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주포에서 다양한 스마트 탄약과 우크라이나제 주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 팔라릭 105를 쏠 수 있고 원격 조종 무장 스테이션과 안티드론 장비 APU의 경우 하나디펜스가 완성한 기성품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인도군 수뇌부가 하나디펜스를 신뢰하는 것이 수주에 유리한 점으로 크게 작용하는데요. 최근 인도는 K9 자주포 100문을 현지 면허 생산했습니다. 인도군의 면허 생산 역사에서 최초로 납기 일정보다 빠르게 하자 없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고무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라즈나트 신 국방장관이 차례로 생산 라인을 찾아 하나디펜스의 사업관리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거기에 인도가 도입한 K9은 이미 실전에서 사용되어 중국산 자주포를 박살낸 적도 있습니다. 2018년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서로 포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K9 1.5개 포대 10문이 파키스탄의 SH-1 차륜형 자주포 2개 대대 36문을 초토화내었습니다. 인도는 여기에 크게 만족하여 예정보다 일찍 41대를 앞당겨 실전 배치하기도 하였죠.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남아, 호주,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FA-50, KF-21, 호위함, 잠수함, 자주포, 경전차 등 육해공 가리지 않고 한국산 무기들은 대중국 전략 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중국 대 한국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중국은 이미 한국산 무기들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한국만 만나며 공포를 느껴 패배하고 마는 공안증이 현대 무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중국 국영 언론은 의도적으로 한국산 무기들에 대한 비방을 늘어놓기도 하죠. 한국이 인도와 K21 경전차 350대 사업비 약 1조 원의 계약을 맺게 된다면 포병부라 불리는 한국군의 전력 또한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급량 확보로 인해 안정적으로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있으며 이미 한국군 내에서도 100대 이상의 K21 추가 수요가 결정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새로 도입될 K21에 레드백의 신기술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백의 신기술을 K21에 적용시키면 그야말로 활용정점에 금상첨화로 세계 최고의 전차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 최종 후보에 오른 하나디펜스의 레드백은 장착되어 있는 첨단 장비들이 질비한데요.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위상 매어 레이더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가 갖춰져 있고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드백의 궤도는 철이 아닌 복합 소재 고무 궤도로 이 CRT는 철제 궤도와 비교하면 주행 소음이 적고 기동 성능이 높아져 내구성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가볍기 때문에 연료를 아낄 수도 있죠.
새롭게 추가하는 K21뿐만 아니라 이미 배치된 K21도 레드백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데요. 하나디펜스에 따르면 레드백의 기반은 K21이기에 레드백에 장착된 기술을 바로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2023년부터 K21을 야전에서 공장으로 가져온 뒤 점검하고 성능을 높이는 창정비를 통해 성능을 레드백 수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덩 미쳐 날뛸수록 한국산 무기들은 중국산 무기를 박살내면서 실전 경험 그리고 수출 계약이라는 성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참 중국에게 나대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얻을수록 별이 더욱 빛나듯 최악의 국가의 최악의 성능을 지닌 무기와 맞붙은 한국의 무기들이 당연히 더욱 빛나는 것이겠죠. 공공의 적 중국을 박살내는 공공의 검은 바로 한국입니다.